안녕하십니까. 박한경입니다. 주로 사회학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비대면의 사회학,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들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발표 주제 제목부터 보내달라고 해서 일단 제목부터 정했는데요. 제목을 정하고 나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잘 지은 것 같아서.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뭔가 맞는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후회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뭐 다른 선생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그러시겠지만 거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헤맨 이야기에 대해서 주로 공유를 할까 합니다. 또 학생들을 보지 않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것들, 새로운 건 아니지만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게 된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건 뭐 전혀 없고요. 노하우라기보다는 푸념에 가까운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여러분과의 정서적 연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발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 수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 학기에 현대사회 이해하고 컬처럴 소사이티 두 과목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둘 다 스크린 녹화로 했고요. 녹화로 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작 소프트웨어는 이클래스에 있는 레디스트림 프로듀서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수업 자료, 매체 이런 것은 PPT하고 한컴 오피스 한글. 한글은 판서 대용으로 했어요. 원래는 드로잉 패드라고 그럽니까? 연결해서 손으로 판서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드로잉 패드 가격이 아주 치솟더군요. 치솟을 뿐만 아니라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비싼 드로잉 패드로 하느니 한글로 하자고 해서 한컴 오피스 한글을 판서 대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A본은 이거 학교에서 링크를 보내줘서 했는데요. 아카데믹 비디오 온라인이라고 도서관 사이트에 있더군요. 상당히 저는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각각의 수업은 제가 항상 하듯이 지정 교재가 있어서 그래서 단행본 하나를 기본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단행본에 없는 내용들은 또 그때그때 필요한 읽을거리들, 이런 읽을거리들은 이 클래스에 게시를 해 주었습니다. 강의 방식은 렉처였고 소통 채널은 이메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네, 이메일로 통일을 했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첫 시간에 이메일로 모든 가능한 연락은 이메일로 해달라. 이메일은 내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지만 무슨 메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클래스에. 이건 제가 잘 확인을 안 하니까 메모로 보내지 말고 다른 수단으로 보내지 말고 이메일로만 해달라 해도요. 결국은 메모로 보내고서 제가 확인을 안 하니까 또 재촉하는 메모를 또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 비대면 수업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관련된 행위자들이 적어도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수자이고 두 번째는 지원을 하는 학교, 그리고 셋째로는 학생들이겠죠. 이 세 종류의 행위자가 비대면 수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들인 것 같습니다. 먼저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행위자, 교수자는 물론 제 수업의 경우에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교수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제작한 경험도 전혀 없었고 온라인 수업을 했던 경험 당연히 전혀 없었습니다. 사이버 소통의 경험 미미합니다.
보면 이제 교수님들 중에서는 학생들과 그 카톡 계정을 대화방을 개설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하시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계정은 있습니다만 그다지 그걸 활용하지 않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소통의 경험 그 자체도요,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뭐 저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첫 2주 동안만 어떻게 잘 비대면 수업을 하면 그 다음 대면 수업을 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학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 2주를 위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해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이 제 관점에서 볼 땐 교수자의 관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행위자, 학교의 지원. 학교의 지원은 뭐 상당히 시기적절해 있고 내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 리소스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전에 학교에서 보내준 링크를 하나 받았었어요. 그 게티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게티 이미지에 접속해서 많은 이미지들을 합법적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번 그 아카데믹 비디오스 온라인, 이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에서 링크를 보내준 것 같은데요. 도서관 사이트 가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회학이라든지 인류학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상당히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내용들. 그래서 인류학과 관련된 수업에서는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사회학 수업에서는 조금 예. 그리고 학교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원을 해주셨죠.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기자재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잠깐 우리가 대면 수업을 시작하기로 해서 10월 언젠가 대면 수업을 시작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 나와서 대면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대면 수업을 하면서 그 대면 수업을 녹화를 하고 그것을 올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 시뮬레이션까지 예행 연습까지 다 해봤습니다. 기자재들을 동원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보통 녹화를 할 때 저는 스크린 녹화만 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나오게 하진 않는데 새로운 기분으로 대면 수업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안 쓰는 휴대폰 가져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에도 앱 다운받고 집에서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거 다 확인한 다음에 학교에 갔는데 학교 컴퓨터가 아직도 윈도우 7인 거예요. 서로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오래된 핸드폰과 그 앱을 전혀 인식을 못 하더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것도 그러고 음성 녹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대로 하고 또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녹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로잉 패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사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학생들과의 관계 유지, 온라인 수업을 할 때 맺게 된 상호작용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컨설팅 같은 것을 학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요. 학교도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수학습지원센터죠. 거기에서 교수법 특강에 대한 공지가 계속 오는데 뭐 늘 참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기억나는 것들 중에 E-클래스 또는 온라인 수업 운영에 관한 그런 어떤 특강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는 있었습니다만 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다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줄.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뭐 지원들, 행위자로서의 역할 이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행위자, 학생들.
학생들의 그 수강 행동, 제가 그 수업을 해보면서 겪은 걸 보니까요. 질문이 증가를 했어요, 이상하게도. 대면 수업을 할 때보다. 그런데 문제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수업에 관한 내용, 공부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뭐냐면은 기술적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강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 그 폴 기능이 있죠? 이 클래스에. 그래서 그 폴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대부분은 잘 들리는데 몇몇 학생들이 들리지 않는 것은 그 학생들의 기기 탓이 아닐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술적 부분에 대한 내용, 뭐 동영상 재생의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았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잘 되는데 PC로 들으려니까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기술적인 부분 내용들, 그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출석에 관련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1.2배속으로 들었더니 100% 수강한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출석에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세 번째로 또 많은 유형의 질문이 과제라든지 시험의 범위와 형식에 관한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질문이 뭐 꼭 수업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또 녹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뭐 녹화 수업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기말 직전으로 미루는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한 공지사항들을 공지 게시에 올리지 않고 수업 중간중간에 그냥 삽입해서 전달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이 아니라 주로 이제 시험이 가까워올 때 나중에 뭐 이런 거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이런 거 왜 안 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학생들이 안 들었다는 것 같아요. 그런 증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거나 기말 직전으로 미뤄서 한꺼번에 들으려는 뭐 그런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강의들을, 녹화 강의들을 순차적으로 삭제를 해갔어요. 물론 뭐 전화를 하면은 IT 서포트에 전화를 하면 용량을 늘려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냥 지정된 용량 안에서 용량이 다 차는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지워갔어요. 지워가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것도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강의는 그때그때 주어진 시간에 들으세요 하고 지워갈 겁니다 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역시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아주 다급하게 소위 제보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전의 수업들이 사라졌습니다라는 그런 소위 제보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수업을 집중해서 듣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수업 자료 또는 그 교재, 책, 텍스트를 읽지 않고 동영상에만 의존하려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더군요. 사실 교재와 그 보조 자료들을 충분히 읽고 본다면은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는 아까 우리 마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플립드 러닝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플립드 러닝을 위해서 미리 동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미리 읽어야 할 그런 텍스트 분량들을 알려줬거든요. 그럼 그걸 읽으면은 실제 그 수업을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심지어 수업 전 내용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동영상에 매우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그 텍스트를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제 눈앞에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지 텍스트를
잘 읽지 않는 뭐 그런 경향도 조금 관찰이 됐었습니다. 네,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삼 확인되는 그런 내용들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역시 상호작용과 즉흥성이 뭐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은 모르겠지만 제 수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게 새삼스럽게 확인이 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실 강의실에서는 상호작용이라는 게 언어적인 상호작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도 수많은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뭐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지 파카스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조지 파카스는 그 교육사회학자라고 하시죠. 그분의 연구 중에 학업 성취도와 교실 안에서 발생하는 이 학생들과 그 교사들 사이에서의 비언어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러한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학업 성취도의 그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관한 뭐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수업 진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없다 보니까 또 그 결과 즉흥성도 없죠. 뭐 꼭 즉흥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뭐 자연 발생성이 더 적절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스판테니얼이. 그런 그 스판테니어스한 그런 어떤 상호작용이 결여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제 과목이 가지고 있던 그 사회학 과목의 특성이 상실이 되고 생동감이 매우 결여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은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성공시키느냐에 초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깨달은 상호작용과 즉흥성의 중요성을 향후 대면 수업을 다시 재개할 때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이번 경험이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